고수의 전략입니다.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보수 진영에 계시지만 할 말 제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조갑제TV 조갑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들이 약간 이제 진보 채널에 좀 속해 있는데 이렇게 좀 출연하시려니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예.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고. 예. 예. 혹시라도 최근 상황이 이제 워낙 국힘 또는 이제 보수진영 대선 주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많이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조갑제 대표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 민주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 진영 내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실. 예, 예. 그리고 제가 뭐 하루 이틀 기자 생활한 것도 아니고 5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사실을 추구하는 정통 언론인이라는 것은 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소수가 있지만은 다수는 저의 과거를 믿어주니까. 네, 예. 예. 사람이란 것은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하는 행동이 과거와 다르다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과거에 했던 식으로 저는 뭐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 권력과는 상당히 대척점에서 비판을 해왔어요.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현존하는 권력과 맞서고 견제를 하되 그 현존하는 권력이 물러나면은 역사적 관점에서 따뜻한 시각으로 저는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한 번, 전두환 정권 때 두 번 제가 기사 때문에 해직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또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이 됐어요. 이게 한국 역사의 이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사람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꿔지지 않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네.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데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거기에 동원됐던 김용영을 비롯한 뭐 내란 이제 일단 공범들의 이런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계적으로 보면 각자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하다 이겁니다. 네. 이거는 양비론적으로 또는 양시론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너무나 사안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 경우에는 저는 양비론을 또는 양시론을 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0% 잘못한 거다. 네. 예.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취하고 있습니다. 저 입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해서도 확인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줄탄핵 등을 해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펴거든요. 그러고 그 반론의 요지는 이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민주주의는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 특히 작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주권자적 선택으로서 결단으로서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대통령이 그 민주당을 인정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대 세력으로 본 것,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리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그 줄탄핵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기각을 하지 않았느냐. 네.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면서 대화를 해야지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투를 할 때는 링 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상대방이 좀 규칙을 안 지키고 막 로브로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 권투 선수가
해야 될 일은 심판한테 항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심판한테 항의하지 않고 링 바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두들기다가 부들린 것하고 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100%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파면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언론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매우 기계적 균형, 오히려 윤석열이 법적 권한 안에서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실제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문방송만 놓고 보면 더 심할 정도로 편들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아일보는 빼야 됩니다. 네. 동아일보는 작년 의료 대란부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장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진짜 보수적 입장을 취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네. 동아일보를 뺀 이른바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진짜 보수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은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은 거죠. 사실상. 예. 그렇게 된 거는 아마 부수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광장에 모인 이 목소리 큰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보도 방향이 어떠냐 하면은 주로 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수 언론일수록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장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엔 또 선관위의 반박을 소개해주고, 양시론입니다. 그죠? 네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럼 언론사의 판단은 뭐냐 이겁니다. 아니, 기자들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모릅니까? 알면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사실상 대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30%가, 유권자의 30%가 한때, 지금 줄었을 겁니다. 네. 한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면은, 네. 이건 보수의 계급장을 떼야죠. 예. 네. 그러면 보수라는 것은 법과 사실이라는 두 기준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공격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그 구성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있는 몇 사람의 그 재판관들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해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그런데 이번 요 사태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보수라는 것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도. 그래서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전통주의자입니다. 트레디셔널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전통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키워오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그게 모이면은 문명이 된다. 그러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문명 건설 세력이에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 좋은 제도가 수없이 많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리는 게 뭡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예. 그리고 국군,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관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70년 동안 피, 눈물, 땀을 흘리면서 키워온 좋은 제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사병집단처럼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국군이란 제도를 흔들어버리고,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어버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막 공격을 하고, 윤석열 세력이, 그리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집단으로 몰아버리고 완전히 문명적 제도를 공격한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로 그랬느냐? 타당한 근거로 했느냐? 그야말로 저항권 정신으로 했느냐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남용을 하고, 그 다음에 턱도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문명
공격하고 제도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수에 대한 반역입니다. 네, 예. 그것도 거짓말로 그리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보수는 사실과 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도 무시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헌법도 무시해가지고 계엄령을 폈으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보다 앞장서서 비판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예. 뭐 저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런 기초적인 또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인데 왜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런 정도까지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도 독자층, 예. 독자층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고 봅니다. 독자들이 이런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른바 보수 언론 독자들이 평균적인 보수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댓글을 막 남기고 어떤 경우에는 신문 불매운동까지 펼치니까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거죠. 또 뭐 시위대가 혹시 쳐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겁을 내겠죠. 거기에 너무 약한 마음으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보수 언론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용감하게 네.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저처럼 뭐 잘린 사람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턱도 아닌 선동 세력, 더구나 턱도 아닌 부정선거 음모 선동 세력에 한국의 이른바 보수 언론이 무릎을 꿇었는지 이거는 앞으로 엄중하게 이렇게 자체 조사를 통해서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언론기관 그런 보도를 한 언론기관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사과를. 요새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이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보수 언론도 그동안의 이 계엄과 탄핵 사태 때 특히 부정성 음모론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보도를 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시점에 제한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조갑재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 수십 명한테 물어봤다. 도대체 왜 계엄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아, 저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 반국가 세력이나 선관위 척결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문을 읽었잖아요. 예. 12월 3일 예. 밤 10시 한 30분쯤.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입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이에요. 예. 그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편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척결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 편다는 말 없잖아요. 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비상계엄령을 펴는 사람이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숨기고 두 가지 이유인데 숨기고 하나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부정선거 척결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 하는 이야기는 언제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12월 12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펴놓고 9일 뒤에 한다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준비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행사, 비상계엄령을 펴면서 진짜 이유 하나는 숨겨놓고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제가 윤석열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항상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비상계엄령 선포가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선관위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예. 그건 다 명분이고 예. 그것은 아마 부인 보호일 것이다. 김건희 보호. 예. 김건희 씨 보호일 것이다.
라고 합디다. 예. 제일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러나 그런 내용은 기사로는 잘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기자의 책임입니다. 예. 이런 거는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쓰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 모르고 지나가면은 국민들의 행동이 틀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비상계엄령 선포의 진짜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쓴 최초의 그런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칼럼에서 쓴 겁니다. 예, 예.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기자라는 신분으로 아마 생활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넘을 거예요. 예. 3만 명이면 3개 사단 이상. 예, 예. 세계에서 인구당 기자 수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데 진짜 계엄 이유는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하는 사람이 한 10명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윤석열, 김건희 또는 국힘에서 계엄의 이유가 김건희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 또는 무속적 영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것 아닙니까? 취재를 해서 알리거나. 이거는 우리 언론의 직무유기입니다. 예. 예, 근데 미국 언론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걸 집중적으로 파죠. 그런데 다만 이제 마치 에피소드 이야기 하듯이 또는 뭐 이렇게 가십성 기사로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네.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씨가 갑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린 것 같은 그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역학 관계라고 할까요? 또는 영적 관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중구난방으로 단편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실체적 증거로서 들이대는 이런 기사가 앞으로 나오리라고 나는 기대를 합니다. 예. 기대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퍼져 있구나. 네. 또는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몰려간 사람들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건 기자가 정확하게 보도를 만약 가상으로 이번 진짜 계엄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진짜다. 라고 보도를 했으면은 광장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갔을까요? 자, 지금도 그러면은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것은 언론이 반드시 발굴하고 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이번 계엄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속부와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예. 딱 요 세 사람이라고. 예. 그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걸로 나옵니다. 예. 그죠? 뭐 신원식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한덕수 뭐 국무위원들도 다 반대했다고 다 나오고. 반대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엄의 원인은 누굽니까? 윤석열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의 뭐냐? 윤석열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이상한 관계 이게 계엄의 진짜 원인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 약간 해설을 붙이는 사람들이 3대 중독이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이 초기에 쓴 글인데 3대 중독은 뭐냐? 권력 중독이다. 특수부 검사로서 이 아나무인적인 네. 행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거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 예.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다가 거기에 빠져버렸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성 음모론에 빠졌다는 뜻도 될 거고,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코올 중독. 이 세 개가 합쳐졌다. 여기에 플러스를 하면은 무속적 영향.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 그 부인이 견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키는 영향을 했으면은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둘 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항상 생활을 같이 하고 하면은 거기서 뭐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저는 이번 계엄의 특징을 망상과 발작이란 말로 표현하거든요. 네. 망상에 의한 발작적 계엄이다. 예.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뭐 쉬운 이야기로 미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저는 그냥 그렇게 들리기도 이야기할 하는데요.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